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충남 지역에 최종 합격한 이경희라고 합니다. 저는 20년에 네, 저는 20년에 교과 기간제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타전공이었고 재수였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이었고 교대원을 16년에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교과기간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 상담에 대한 이론 베이스가 거의 제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전문 상담 임용시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공 공부 방법이랑 교육학, 그 다음에 2차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1년 목표를 교재 회독수를 늘리는 거와 그리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자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수 때 최종 탈락을 했던 원인을 스스로 파악을 해본 결과 회독수가 부족하다 보니 이론에 대한 구조화가 잘 되지 않았고 분명 실제 시험에서도 아는 내용인데 이게 인출이 되지 않아서 1차 점수가 거의 컷주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접에 제가 불안해서 면접에 좀 신경을 못 쓰고 약간 집중을 못 하다 보니 면접 점수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채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1차 점수를 많이 벌려놓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교재 회독수를 늘리고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목표를 잡고 공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저는 그 1차 때, 그 초수 때는 제가 관리반에 떨어져서 자율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관리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기출 강의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이유는 교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기출 분석과 기출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초수 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초수 때는 암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듣고 나서 문제풀이를 할 때 딱 한 번만 기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출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저의 패인의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기출을 잘 분석하자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기출 문제는 그 기출 문제의 지문이 답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기출의 답이 실제 시험의 지문으로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기출 강의를 해주실 때 답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지문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구조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기출 강의 때 공부 방법을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론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해당 범위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출 강의를 인강으로 들었고 그 후에 그날 바로 보충 자료를 정리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방식으로 기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었고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 때문에 2배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7월 기출 강의가 다 끝난 7월 문제풀이부터 11월까지 기출 문제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총 4번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푼 거 말고 제가 틀린 문제가 또 있었는데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또 회독을 하여서 기출 문제를 이번에는 정말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보충 자료를 정리를 할 때 이렇게 A4를 두 쪽 모아찍기를 해서 이렇게 다 잘라서 붙이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함으로써 좀 더 구조화를 할 수 있고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달부터 기출문제를 다시 풀 때에는 문제만 단순히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내용까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을 때 지문 하나하나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듯이 주변 내용까지 인출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째까지만 해도, 두 번째 풀 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수 때에는 기출 강의를 좀 밀렸었어요. 그래서 7월 말까지 제가 기출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강의를 밀리지 않는 것이 저의 또 목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강의가 올라오면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그래서 이틀간 강의를 이제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3개에서 4개 정도 강의가 올라오는데 하루에 하나에서 2개 정도 강의를 들음으로써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저희 관리 3조가 인증 스터디 조였거든요. 그래서 밴드 스터디를 이제 만들어서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 내고 풀기가 가장 좋았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문제를, 이론을 공부를 할 때 편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초수 때는 좀 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건 안 봐야지 라고 이렇게 제가 편식을 했는데 이렇게 밴드의 문제를 내고 풀게 함으로써 편식을 하지 않게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밴드에 문제 냈던 걸 캡처를 해왔는데 이렇게 한 사람당 10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총 일주일에 60문제씩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고 그에 해당하는 답을 씀으로써 답을 올려서 문제를 풀고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저는 공부를 할 때 좀 좋았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인증을 했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DSM-5 백지 쓰기, 그리고 문제풀이를 다시 풀어서 올리기, 심리검사 백지 쓰기,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는 심리상담사 필기 공부하는 것까지 인증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 제가 생각하는 스터디 방법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웨이론 스터디를 저희는 했었습니다. 화상 채팅을 저희는 매일, 주 5일 매일 했었는데 이때 한 사람당 3문제에서 이제 처음에는 3문제로 시작을 했다가 11월 저희는 시험 보는 전날까지 저희가 이거를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최종 했을 때는 거의 한 5문제씩 해서 하루에 12문제에서 총 15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공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도 하루에 4문제에서 5문제는 꼬박꼬박 풀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웨이론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이제 DSM-5 인증 올리는 거, 그 심리 검사 올리기, 그리고 웨이론 스터디도 이런 식으로 올리고 기출 문제도 저희는 다시 풀기 인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문제풀이, 형성평가, 인증 사진 이런 식으로 저희는 밴드에다가 자율적으로 자신이 공부했던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의존형이다 보니까 이런 스터디 방법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장의존형인 선생님들은 이렇게 인증 스터디를 하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조금 약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재 공부 방법은 저는 과목별로 분철을 했어요.
그리고 상위실, 뭐 성격 심리 이런 거를 종합 이론과 기본 이론이 다 끝난 6월 달부터 분철을 해서 했고, 그리고 목차배에다가 인덱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이고. 사진이 안 뜨네요. 사진이 나중에 보이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분차를 했고 인덱스를 목차별로 붙였는데, 이 인덱스 목차 붙이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됐던 게, 문제풀이를 할 때와 모의고사를 할 때 바로바로 그 이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상반기 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목차별로 인덱스를 붙여서 그렇게 되면 하반기 때 좀 편리하게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자료를 바로바로 그날 바로 풀었는데, 저는 처음에 초수 때는 A4를 모아찍기 해서 한 장에 2쪽씩 나오게 해서 출력을 해서 그걸 붙였는데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때는 그 종이를 다 뜯고 거기에 이제 교수님 그날 학원에 왔을 때 주는 그 프린트 자료 그 사이즈를 그대로 테두리만 잘라서 책에다가 이제 붙여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독성이 많이 높아지고 문제를 다시 이론을 공부를 할 때에도 편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와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별로 표시를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 사진이 안 떠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형성평가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는 스티커를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서 거기에 몇 회 몇 번 이걸 적고, 모의고사를 할 때에는 흰색의 스티커를 붙여서 모의고사 몇 회 그리고 몇 번 문제였다라는 거 했었고, 기출문제는 빨간색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저는 지문이 나오는 것까지 다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의 지문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성격 심리였지만 실제로는 상위실에서 지문이 응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상위실에다가 그쪽에다가는 성격의 몇 번의 뭐 지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문제의 비중, 문제의 중요도와 그리고 어떤 건 안 나왔던 거는 이번에는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과기간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육학을 자신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교육학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투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인강은 들었어요. 선생님의 인강을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를 다 듣기는 했었는데 약간 인강 듣는 거에만 조금 하고 복습을 따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상 채팅을 통해서 저희 이제 매일 4문제씩 이렇게 푼 거가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는 개요 작성은 했었어요. 개요 작성은 매일 했지만 그 논술을 쓸 때는 일주일에 많이 써도 한 2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요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서론과 그다음에 결론은 만능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초수 때에는 면접에서도 많이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발표 전에는 이제 2가지 스터디를 했는데 대면 스터디를 먼저 했었습니다. 이때 대전 상담 선생님 한 분과 충남 상담 선생님 저 포함해서 2명, 그리고 대전 보건 선생님 해서 4명으로 제가 이제 평가원 대면 스터디를 꾸렸는데, 그때는 주 2회를 했었어요. 이때는 행복한 교육하고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는 그 면접 책을 이용을 해서 이론과 그리고 기출문제를 이제 풀었었는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16년부터 21년까지 그것을 모두 다 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평가원이다 보니까 그 행복한 교육을 안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안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21년 12개월치를 다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녹음 스터디였습니다. 제가 약간 처음에 연습을 했을 때 로봇 같다는 말투를 많이 제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녹음 스터디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 한 6분 정도랑 같이 했는데 모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한 번 녹음한 거를 바로 올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계속 한 가지를 한 5번 연습을 하고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 이거는 12월 달까지 했었는데 12월 달 말쯤이 되니까 말투가 많이 자연스러워졌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차 발표 후에는 대면 스터디와 그다음에 화상 채팅 스터디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는 그 대면 스터디조가 다 합격을 해서 4명 그대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주 5일로 매일 만나서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21년치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또 다시 풀고, 그리고 평가원 그 문제집이 또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사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즉답에서 좀 많이 부족을 해서 저희 그 관리조 3조에 있는 선생님과 함께 화상 채팅 스터디를 아침에 해서 한 사람당 2문제씩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받는 걸 했는데 저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원 문제가 기출 문제와 조금 다르게 좀 변형이 돼서 나왔는데 그때에도 즉답형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바로 평정심을 찾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수 때에는 청심환을 먹고 면접을 갔었어요. 근데 너무 저는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인데롤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고 스터디 때 여러 번 먹어보고 했더니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시에 인데라를 하나를 먹고 그리고 면접을 들어갔더니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이 채점하는 모습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면접을 할 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의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 방법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고 그리고 교재 회독을 많이 했던 방법을 사용을 했지만 다른 여러분들이 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상반기 때 찾아서 하반기 때 열심히 하시면 선생님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은 상반기 때 체력을 정말 비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상반기 때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길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 때 이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월 달 첫째 주는 너무 아파서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하루에 한 3시간 이 정도도 못했었는데 관리 3조 선생님들이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응원을 하면서 다시 그 슬럼프를 극복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체력을 열심히 기르시고 그리고 상반기 때 상담 이론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습득을 해놓으시면 아마 하반기 때에는 좋은 결과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